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샤인 하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반다이 DX 초합금 VF1S 이치조 히카루기 메카닉 에디션입니다. 이게 타마시네이션 2023년 달에 11월 달에 그 한정으로 출시한 제품이거든요. 한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추첨해가지고 팔았다고 하는 거 보면은 한정이고, 그래서 운 좋게 구하신 분들은 좀 저렴한 가격에 구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운이 없으셨던 분들은 업자들을 통해서 비싼 가격에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한숨이 좀 나오게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35,000엔으로 이렇게 출시된 가격이, 이제 이게 구하실 수 없는 분들이 구하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좀 많이 점점 오르겠죠. 그래서 이게 35,000엔에서 뭐 4만엔, 5만엔 올랐다가 나중에는 7만엔까지 오르는 그런 품귀 현상이 좀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오를 것인가 하고 고민을 했는데 4월달에 재판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야, 그 안에 비싸게 구워서 뭐가 되는 거야. 그래도 본인이 좋아서 구매한 거라면 비싼 돈을 주더라도 뭐 아쉽진 않겠죠. 근데 왜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지? 눈에서 땀이 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VF1S 기차는 이미 로이포커기에서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딴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기체는 84년 극장판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치조 히카루가 마지막에 한 8분 정도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메이의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 마지막에 그 보들저를 향해 돌격하는 잠깐 타고 나오는 기체예요. 그 8분 나오는 거를 이거 주인공 기체라고 생놀이해서 나오다니 참 대단하네요. 반다이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원래 그 VF1J 같은 경우는 히카루 전용기잖아요. 이게 뿔 2개짜리요. 네. VF1J 같은 경우는 TV판에서 한 3분의 1을, 그러니까 로이포커가 죽고 나서 로이포커의 기체를 이어받기 전까지는 그 VF1J를 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 기체로서의 가치가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VF1S 같은 경우는 극장판 8분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거 보고 뽕이 차올라서 이제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기체는 참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워낙 제가 VF1 시리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특히 주인공 기체다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게 되었네요. 네, 이게 TV판에서는 참 민메이에게 휘둘리는 어장안의 물고기 우리의 이치조 히카루, 그리고 극장판에서는 민메이를 또 우주대스타 민메이를 과감하게 차버리는, 네, 뺨까지 때리면서 차버리는 이렇게 말하니까 쓰레기 같네요. 뺨 때린 이유는 따로 있는데, 네, 뺨까지 때려가면서 이 인간성을 보여주는 우리 이치조 히카루, 그 주인공이 타는 바로 그 기체입니다. 그 기체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스 오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꺼내면은 3단의 블리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의 블리스터 구조는 본품, 그리고 옆구리 보강 파츠, 이게 배틀로이드 형태로 변경하고 나면은 옆구리가 비잖아요. 거기를 보강하는 파츠입니다. 그리고 색상의 고정 손, 그리고 컴포트와 컴포트 멜빵, 인테이크 파츠, 그리고 이치조 히카루 피규어, 그리고 거 끝에 사용하는 안테나, 그리고 인쇄가 여기가 뭐가 이제 잘못됐나봐요. 그래서 날개 파츠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100이 문제인 건지 001이 문제인 건지, 제가 알기로는 001이 맞는 것 같은데, 이 100으로 쓰이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날개를 바꿔 달 수 있는 이런 파츠가 들어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 파츠는 스탠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받침대와 그리고 기둥, 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슈퍼파츠를 달고 나서 파이터 형태일 때 쓸 수 있는 거치대고요. 이거는 일반 파이터 형태일 때,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 쓸 수 있는
파이터 형태, 그리고 거워크 형태일 때, 그리고 배틀로이드 형태일 때 쓸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블리스터에는 스트라이크 파츠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치조 히카루를 나타내는 빨간 스컬 마크가 심볼이 들어 있고요. 컨포멀 탱크, 네, 이 다리 쪽 컨포멀 탱크, 그리고 컨포멀 탱크 커버, 팔 쪽에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 그리고 연장 빈포가 들어있는 스트라이크 팩, 그다음에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가 들어있는 스트라이크 팩입니다. 네, 요거는 이 연장 캐논은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클리어 파츠, 여기 보시면은 요 다리 쪽에 패스트팩이 클리어 파츠로 덮여 있거든요. 요 클리어 파츠가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클리어 파츠 말고 나는 일반 버전으로 전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 커버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반 커버가 이게 따로 들어 있습니다. 네, 구성 좋네요. 비싼 가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한동안 풍기현상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품 리뷰를 보실까요? 네, 블리스터를 미리 오픈했습니다. 본품을 좀 꺼내 볼게요. 네, 역시 이 마크로스의 VF1S 기체들은 참 멋져요. 네, 특히 이 이치조 히카루기는 극장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극장판에서는 이 이치조 히카루가 초반에 VF1A를 타고 이제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중 중반에는 민메이와 사랑의 도피를 할 때 그때는 VT101 슈퍼 오스트리치를 타고요. 그리고 젠트라디에게 납치되고 탈출하고 난 뒤에 그 지구로 미사와 떨어졌을 때도 그 오스트리치를 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 결전 때 이 VF1S를 타거든요. 상당히 인쇄 같은 게 빼곡하게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로이포커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로이포커기하고 비교해도 인쇄 부분이 빼곡히 잘 돼 있어요. 군데군데 그 로이포커기보다 좀 더 많다고 할까요? 네, 이렇게 인쇄가 꽤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부분 보이시나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잘 돼 있습니다. 날개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치조 히카루기 주인공기를 나타내는 빨간색과 검은색 인쇄도 잘 돼 있습니다. 이 콕핏 보시면은 항상 요 좌석 인쇄 잘 돼 있죠. 그리고 요 콕피트 안쪽에 이렇게 살짝 내부 디테일도 보이실 거예요. 로이포커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로이포커기는 이제 TV판 사양이잖아요. 거기는 TV판 사양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조종관도 달라요. 로이포커기는 조종관이 다리 사이로 이렇게 하나가 올라와 있다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양쪽 사이드 쪽으로 두 개 보이시죠? 이게 이제 조종관이에요. 양쪽으로 조종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로이포커기가 요 가운데 파란색 클리어 파츠가 있었다면은 클리어 파츠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인공이 히카루를 좀 태워볼까요? 네,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인쇄는 부분 아주 잘 돼 있어요. 되게. 네. 얼마 전 리뷰한 그 발키리 팩토리의 그 피규어하고 비교하면은 손 모양도 자연스럽고요. 태워보겠습니다. 네. 태워서 이 손을 양쪽 그 조종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조종관을 잡게 두면은 딱 들어 앉아서 그 로이포커기처럼 로이포커의 그 로이 피규어처럼 이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여도 그런 점은 좋더라고요. 네, 닫아 주었습니다. 에어브레이크도 충실히 재현되어 있고요. 이 마크로스 기체들이 재밌는 게 각 기체마다 이 마킹 위치가 또 달라요. 마킹의 양도 다르고요.
그런 점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같은 기체이지만 마치 다른 기체를 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네, 여기 왔으니까 랜딩 기어는 빼봐야죠. 이게 좀 찍는 방식을 좀 바꿔봤어요. 이게 카메라를 제 쪽으로 두고 찍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카메라 사이에 두고 찍는 게. 그래서 일단 카메라를 이렇게 절 보고 방식으로 찍어봤는데 이거 나름대로 힘드네요. 이거 이제 반대로 보고 해야 되니까 이거 제가 보는 방향이 아니라 이 카메라 쪽으로 이걸 돌려야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은근히 신경 쓰이네요. 랜딩 기어를 빼줬고요. 네, 멋지네요. 네. 그러면 컴포트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 컴포트는 마크로스 시리즈 중에서 이 녀석이 이 팔 빼주고 장착하고 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쉽습니다. 와이프노 29 같은 경우는 거치대가 있어서 이 거치대에다 바로 끼면 되니까 그게 편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팔을 빼고 장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와이프 19, VF25 메사이어 그런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제일 편해요. 네, 랜딩 기어 디테일 좋고요. 네, 그리고 뒤쪽 랜딩 기어 디테일도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예.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랜딩 기어 디테일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랜딩 기어 디테일은 전 시리즈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VF1 시리즈가. 왜냐면 이제 48분의 1 빅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그 랜딩 기어 디테일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 기체 디테일은 제일 좋아요, 이 녀석이. 왜냐면 덩치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수 있었겠죠, 디테일적으로. 이 컴포트는 아시죠? 이렇게 네, 작동 기믹이 있고요. 그리고 탄띠를 멜빵끈이라고 해야 되나요? 탄띠면은 탄이 들어가는 거니까 탄띠라고 하면 안 되겠죠? 멜빵끈이라고 해야겠죠? 네, 멜빵끈을 이렇게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마크로스 1 시리즈 이게 멜빵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매는 이런 장면도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잘 구현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작 반영을 철저히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 날개에도 인쇄가 잘 돼 있어요. 네, 암드원이라 써 있죠. 요 암드원이 마크로스의 오른쪽 팔이에요. 그리고 암드2가 그 마크로스의 왼쪽 팔이거든요. 그 오른쪽 팔하고 왼쪽 팔이 그 항공모함을 연결한 거잖아요. 극장판하고 TV판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은 다이달로스와 프로메테우스 항공모함을 달았고요, TV판에서는. 그리고 이 극장판을 보면은 이 우주선함을 달았더라고요. 원래 그 극중에도, TV판 극중에도 보면은 우주에 그 상주하고 있는 우주전함들이 있어요. 근데 우주전함 모양이 좀 달라요.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그 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TV판에 보시던 그런 전형적인 배와는 달리 극장판에 있는 팔은 그 우주전함의 모습을 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전에는 다이달로스, 프로메테우스 그렇게 이제 따로 명칭을 했었는데, 이 극장판에서는 암드1, 암드2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카로 같은 경우는 암드1에 소속된 그런 파일럿입니다. 뭐 이런 인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봤습니다. 인쇄가 빼곡하니 좋긴 좋네요. 그리고 인테이크 파츠 보이시나요? 디테일이 살아있죠. 메사이어하고 드렌달벨 길이의 그 말도 안 되는 인테이크 파츠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수순으로 가야겠죠. 거워크 모드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뭐 마크로스의 모든 변형은 다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변형 모드를 찍는 거는 뭐 제가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영상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찍는 것도 있습니다. 왜 변형 동영상을 좀 이렇게 따로 올릴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한 편으로 올리면 또 너무 길고, 그렇다고 한 편으로 안 올리면은 좀 이게 나눠서 올리면은 너무 좀 중복되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마크로스는 이게 생놀이 기체라서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항상 올릴 때마다 한 편으로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나눠서 올려야 될지. 그래서 원래는 올릴 때 좀 이렇게 회편 분량으로 해서 올릴까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체 리뷰, 그 다음에 변신 리뷰, 그리고 이제 슈퍼 파츠를 장착해서 다시 원래대로 그 이제 배틀로이드에서 파이터로 돌아가는 리뷰, 그리고 이제 뭐 슈퍼 파츠를 따로 장착한 리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따로 이렇게 세 편으로 좀 올릴까 했었는데, 세 편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이 더 피곤하실 것 같아요. 조회수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두 편으로 최대한 좀 줄여서 좀 올려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거워크 형태로 변신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랜딩 기어는 다 수납을 해줬고요. 그리고 변형을 위해서 이 날개를 미리 접어주세요. 네, 거워크 파이터 형태 먼저 취해 보겠습니다. 중간 과정이죠. 거워크 형태로 가기 전에 중간 과정인데, 이제 고속 이동을 위해서 그냥 거워크 형태보다는 이 상태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작에 보면 이게 반영돼 있어요. 네, 팔을 안 빼고서 팔을 이 상태로 이제 비행기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비행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계속해서 그러면은 거워크 형태로 계속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거워크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뒤 날개를 접어주시는데요. 항상 오른쪽을 먼저 접어주십니다. 그리고 왼쪽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등을 숙여주시면 되는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로이포커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녀석은 극장판이라서 이 부분이 빨갛게 칠해져 있어요. 극장판 로이포커기가 나온다면 아마 여기도 노랗게 칠해질 겁니다. 극장판과 TV판은 여기에 색이 칠해져 있냐 있지 않냐 그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재밌는 점이 발키리 팩토리와는 다르게 반다이 DX 제품은 이게 설정에 충실하더라고요. 이게 설정을 보면은 이게 팔이 이게 뒤로 빠져서 변형이 됩니다. 설정 자체가 그래요. 재밌는 게 저는 이게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게 원본 설정이 맞더라고요. 이게 그 82년작 그 TV판을 봤더니 그렇게 변신을 해요. 그리고 이 팔은 이 상태에서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약간 숙여 주셔서 돌려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그 발키리 팩토리 제품과는 다르게 날개가 간섭이 없습니다. 이런 건 참 마음에 드네요. 네, 이게 보시면은 손 크기가 이게 전지가동 손하고 이 고정손하고 손 크기가 좀 차이가 나요. 네,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크기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주먹을 쥐었을 때 또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이게 안에다가 이제 수납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이제 그 박력 있는 모습을 위해서는 요 고정손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 때문에 그렇다고 요 가동손에 이런 건포도들이 안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다 잘 지워집니다. 네.
곰포드 이렇게 다 잘 지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고정손으로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거워크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시는 모습이고 뭐 이게 리뷰를 여러 차례 해봐서 잘 아시는 모습일 거예요. 네. 확실히 매력 있는 모습이죠. 마크로스의 시그니처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극 중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와, 뭐 저런 이상한 형태를 뭐 전투기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저거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요거를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바뀌어요, 느낌이. 이거 괜찮은데? 라고 괜찮은데 싶거든요. 참 좋다 라는 그런 느낌이 또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워크 타입이에요. 네. YF-19도 뭐 거워크 형태가 나쁘진 않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괴랄하잖아요. 날개 위쪽으로 이렇게 팔이 나와 있는 형태고, 그래서 이 가장 근본 디자인인 VF-1S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단순함의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파이터 형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VF-0가 통캣과 같은 전장 18m이기 때문에 통캣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완성적으로 미학적으로는 높고요. 이 VF-1S 같은 경우는 뭐 전장을 보시면은 14m로 줄어들었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약간 그 미익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생략이 되었고 약간 짧은 느낌이 있잖아요, 파이터가. 네, 그래서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아닐까 좀 싶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VF-1S를 워낙 좋아하니까 원 시리즈를 옛날 그 AFKN에서 방송될 때 볼 때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러면은 베슬로이드 형태로 계속 변신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허리 가동을 위해서 이 부분을 안 껴주시고 올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쉽게 뭉개져요. 이 부분이 여기 딱 끼워야 되는데, 이 고관절 움직이는 부분에 끼워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망가집니다. 뭉개져요. 제가 원래 이게 앞전에 한번 녹화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다른 각도로 해가지고 녹화를 했었는데, 이게 허리 가동하는 걸 보여주려고 넣었는데 그 부분이 뭉개졌어요, 바로. 그래서
허리 가동 영상을 어떻게 찍긴 찍었는데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좀 안 좋아서. 배터로이드 형태로 갔으니까 이제 인테이크 파츠를 덮어줘야겠죠. 극중에 컴포트를 겹게 메고 있는 모습을 좀 재현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재현이 잘 되네요. 재밌네요. 이런 것도. 이런 거, 이 멜빵띠가 있으니까 은근히 이런 거 재현하는 모습도 재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프로포션은 좀 늘씬해요. 네, 이런 늘씬한 프로포션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원작의 그 약간 육덕진 프로포션이 아니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원작의 좀 육덕진 프로포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천상 그 하세가와 제품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 이게 조립하셔가지고 도색을 해야 되는 그 제품 있죠. 변신 안 되고 그냥 배틀로이드 형태 고정, 네, 그런 제품들을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작 설정에 이제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시려면은 역시 이제 조립해서 순수 이제 도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고수의 영역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죠. 근데 좀 원작의 그 짤뚱한 모습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늘씬한 프로포션을 좀 좋아합니다. 특히 와이프 19도 그렇잖아요. 원작에 보면은 다리가 좀 짧고 이게 다리 하체가 뚱뚱해요. 그 원작 반영이 제일 잘 된 게 반다이가 HG로 나온 그 와이프 19이죠. 원작 반영이 잘 돼서 하체도 튼실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거워크 형태일 때 약간 조금 프로포션이 다리 모양이 조금 좀 그렇잖아요. 대신에 반다이 DX 제품은 프로포션 자체가 이렇게 느신느신 길쭉길쭉 해가지고 좀 이렇게 팔등신 미녀를 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반다이 HG로 나온 100분의 1 와이프 19 같은 경우는 그 동양적인 짧은 미녀들 그런 육덕진 미녀들을 보는 느낌이라, 아니면은 그 동네 배불뚝이 아저씨 상품 비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프로포션이 약간 그렇다는 겁니다. 액션 포즈를 좀 취해 주었습니다. 네. 다리 벌어지는 거에 한계가 좀 있어서 액션 포즈가 좀 지어지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네, 이게 안정성 같은 데서는 확실히 그 발키리 팩토리 제품보다는 훨씬 높아요. 발키리 팩토리는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불안불안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으니까 참 좋네요. 네, 비율 좋고요, 프로포션 좋고요. 네, 히어로 랜딩 자세도 좀 취해봤습니다. 일러스트에도 이런 일러스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자세예요. VF1S는 아니고 히카루의 VF1J가 이제 이런 그 자세를 좀 취하는데요. 그 자세를 좀 떠올리면서 따라해봤습니다. 좀 역동적인 포즈죠. 대신에 요 다리를 이렇게 꺾기 위해서는 뒤에 날개를 좀 펴서 이렇게 좀 꺾어준 다음에 다시 접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돌리면 날개가 잘못하면 파손될 수가 있어요. 뭐 어쩌다 뭐 실수한다고 파손되진 않겠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날개를 좀 간섭하는 디자인이거든요. 뒤로 확 넘길 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를 위로 좀 올려줄 때는 요 인테이크 있는 부분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 날개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날개를 펼쳐주고 이제 빈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히어로 랜딩 자세를 하려면 이제 허리를 가동시키는 게 좋을 텐데, 일단 저는 이제 허리 고정으로 좀 해놔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허리 가동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될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탠드에 좀 세워봤습니다. 스탠드에 세우니까 허리 가동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 스탠드에 세우면은 요 뒤 조인트를 고정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이 녀석이. 그래서 허리 가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허리 가동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허리 가동을 하려면 이 조인트에만 의지하지 말고, 원래는 요 뒤에 회색 조인트가 저 홈에 꽉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번 끼워 넣다 보면은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뺄 때도 조심하고 낄 때도 조심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부주의했겠죠. 너무 억지로 끼느려고 하다가 걸림돌 부분이 딱 이제
뭉개져 버렸어요. 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만에 밖에 안 했는데 왜 뭉개져 버렸어요. 근데 이 녀석을 끼우면은 고정 조인트를 끼우게 되면은 이 고관절 부위와 이 뒷부분을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허리 가동이 가능해져요. 네, 이렇게 확확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360도 돌아갑니다. 네, 대신에 좀 크게 움직이시고 싶으시면은 날개를 좀 벌려 주셔야 돼요. 날개를 벌려 주셔야 크게 움직이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자세도 좀 자유롭게 취하실 수 있고요. 네. 발키리는 좀 역동적인 자세는 좀 안 나와요. 다리가 쫙쫙 건단처럼 다리가 쫙쫙 벌어지고 그래야 역동적인 자세가 나오는데 이 녀석한테는 뭐 그런 걸 바라는 건 약간 사치죠. 그래도 허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꽤 이렇게 좀 역동적인 자세가 취해져요. 이렇게 벌려줄 수도 있고요. 꽤 괜찮네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 거치대에 한번 올려보려고 저 조인트 껴봤는데 이 조인트가 위에 장점이 있네요. 진작 알았으면 진작 좀 해볼걸. 네, 허리가 뭉개지더라도 저걸 끼우면 되니까요. 걱정 안 하시면 안 되겠네요. 걱정은 좀 하시고 살살 좀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조인트 볼을 파손시키기 싫으시다면은 타자리 요 스탠드 이 조인트 이 배틀로이드 형태의 이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 거치대 조인트를 이용해서 끼지 말고 지지를 해줌으로써 그 자세를 좀 취해 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 속 편하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요. 구독해 주신 분은 선량하신 분들. 간만에 해보는 멘트네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볼 거 없는 채널에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취미에 빠지다의 샤이나비였습니다. 모두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